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직장인을 할지 사업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는 노무사 수험생분들, 그리고 다양한 공부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내가 이 공부를 마친 후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까? 그게 회사가 될까? 아니면 내 사업이 될까? 아니면 프리랜서가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은 안정된 정규직을 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직장인의 한계와 그에 따른 자기계발 방법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레인 커클랜드는 만약 일이라는 것이 정말 값지고 행복한 것이라면 부자들은 틀림없이 본인들을 위해 간직했을 거다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현명하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그리고 저의 풍요와 행복이 결정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직장인의 한계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솔루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한계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정규직이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준비하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회사를 다니면서 투입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됩니다. 이 12시간의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하루 종일을 이 직장 생활을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워라밸 그리고 개인의 시간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 12시간을 투입함으로써 내가 안정된 정규직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행복한 삶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워라밸 하지만 기업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 경제가 계속 저성장이 됨에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보고를 해야 하고 하나를 이뤄나감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일이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이어족이 대세라고 하죠.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엘리트 직장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죠. 이게 왜 유행이냐면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피로도가 너무 쌓였다 보니 일을 계속해서 내가 임원이 돼야지, 내가 일을 해서 성과급을 잘 받아야지, 이런 가치관을 지닌 인재보다는 내가 빨리 한정된 시간, 예를 들어 10년의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열심히 한 다음에 재빨리 은퇴해서 내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직장 내에서 하루에 12시간 투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기회비용도 상당하고요. 두 번째는 수입의 한계입니다. 직장인들, 특히 대기업의 평균 연봉을 제가 오늘자 기사로 조사를 해보니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아요. 그러면 월 세금을 떼고 나면 한 3,400만 원, 많아봤자 뭐 4,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이 4,500만 원의 절대적 가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물가 수준, 그리고 최근 집값 향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월급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뤄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2020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최저임금 8,590원인데요. 이걸 월로 환산해보면 월 1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취업만 한다면 또는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내가 월 정규직과 비슷한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간에 월 한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3년형을 활용하면 1년에 연봉에 1,0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한다면 평균 연봉이 3,200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를 하고 최소한의 월급, 아주 최악의 월급을 갖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연봉 3,000만 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 기업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 받는 월급, 연봉이 4,000만 원, 5,000만 원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상대적으로도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이 직장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해봤는데요. 직장인임으로써 못하는 것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전문가, 1인 프리랜서들이 상당하게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직장인 그 이상의 월급을 안정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내 책을 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블로그에 발휘하거나 직장을 넘어서 내가 내 개인 브랜딩을 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유튜브 하기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책을 쓰거나 하는 것이 여력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 시간적인 한계와 수입적인 한계 때문에요. 그래서 직장인분들께서는 한 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그 기업의 브랜드 자체가 계속 희석이 되고 있고 개인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긱 경제 시대에서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인의 한계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좀 바꿔보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계발의 방향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의 방향성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방패를 만들지 말고 내 창을 더 뾰족하게 하는데 시간을 투입하자입니다. 자기계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내 약점을 보완하는 거. 예를 들어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평균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최소한의 내 방패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인사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강점도 있고, 그러면 이 인사 전문성을 더욱 파고들어서 상위 1%의 전문성을 갖는 것을 내 창과 내 검을 만든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떠한 자기계발이 옳은 방법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약점을 보완하면 보통적으로 평균적인 인재만 되고 내 강점을, 약점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강점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 몰입 요소가 무엇인지, 내 핵심 강점, 내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잠재적이더라도 무엇인지 찾고 그것들을 뾰족하게 하는 자기계발의 방향성을 획득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안정망의 활용입니다. 이제 퇴사하고 아무 직장에 들어가도 180만 원은 줘요.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하시면 월 200만 원 후반대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최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고요. 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제가 때려쳐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직장을 벗어 던지고 내 가능성이 무엇인지 조금 테스트베드 할 것을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안정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투잡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보시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3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동소득이 극대화되면서 노동시간은 최소화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직장인이 현명한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풀을 검토해보자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분들끼리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의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큰 생각과 더 큰 포부, 더 좋은 아이디어,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한 것들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내 평균 수입과 연봉이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선 주말에 이왕이면 사업하는 사람들, 1인 전문가, 개인 유튜버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하시면 평생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의 한계와 이에 따른 자기계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구체적인 방향성과 솔루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을 해야 되는지, 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의 마음가짐으로 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노동의 최소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이뤄서 먹고 사는데 아주 행복할 수 있는지, 4시간만 일하고 행복하게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